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의 되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제5회 적중 모의고사 문제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또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21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21번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21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입니다. 즉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특히 의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 이 2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일단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물어보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공무원은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비밀 엄수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해,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죠. 자, 이러한 것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함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모두는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와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도 당연히 신분상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여러분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배려하고 자신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종교 중립 의무 여러분들 이 종교 중립 의무는 바로 직무상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즉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속 상관에게 증여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 다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역시 신분상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1번에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종교 중립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의 의무이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찰공무원 징계령입니다. 이번에 22년 3월 1차 순경 채용 시험에서 징계 파트가 문제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징계 파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공무원 징계령 틀린 것. 자, 한번 찾아봅시다. 기읍, 중징계란 파해 강정이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랑 감봉 견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 지문은 너무 쉬운 지문입니다. 이런 거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입니다. 보통징계위원회. 자, 여러분 이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경정 이하가 아니라 경감 이하죠. 맞죠, 여러분? 경정 그리고 총경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죠. 그래서 니은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여러분들 이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1151.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플러스 민간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원회 수는 보통징계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자, 여러분 보통징계위원회든 중앙징계위원회든 일반 의결 종족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반 의결 종족수에 의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이 징계 관할의 대상이에요. 징계 관할의 기관.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입니다. 소속이 다른 2명 이상.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A 공무원은 관악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B 공무원은 동작경찰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A 공무원과 B 공무원을 모두 관할하는 상급기관. 자, 여러분들 관악서와 동작서의 상급기관은 서울경찰청이죠. 이곳에서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위 상급경찰기관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5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틀린 것은 기읍, 니은, 리을 해서 총 3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2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라는 것은 곧 처분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공권력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행정행위는 주로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그 이외에도 많죠, 여러분. 뭐 부관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1번은 경찰 하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하명이라는 것은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의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해라. 그래서 자기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 부자기. 자, 인내하고 참아라. 수용해라. 수인. 그리고 급부,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등의 의무 일체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명에는 경찰관의 수신호, 여러분 수신호 따라야죠. 하명이죠. 그리고 교통신호 등의 신호 따라야죠. 하명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경찰 하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에 보시면 경찰 하명의 종류 중에 부작위 하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작위 하명을 경찰 금지라고도 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 금지, 주로 법규 하명의 형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금지. 자, 다음 여러분 상대적 금지, 허가가 유보된 금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작위 하명은 절대적 금지, 그 다음 상대적 금지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법규 하명으로 절대적 금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유흥업소의 영업금지,
이거를 여러분 특정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해서 유흥업소를 하게끔 할 수 있죠. 상대적 금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 3번은 가장 대표적인 행정행위의 구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구분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여러분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반영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효과의사라기보다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구분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찰함명을 위반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함명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했어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이 있었는데 영업을 정지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영업을 한 경우에 사법상의 거래행위, 그거는 여러분들 무효가 아니고 당연히 효력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사법상의 거래행위까지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번에 보시면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 경찰상 경찰 강제가 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경찰 벌이 있죠. 법이 아니고 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강제는 크게 경찰상 강제 집행, 자, 그리고 경찰상 즉시 강제, 경찰상 조사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벌은 경찰 형벌, 그리고 경찰 질서벌,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 집행은 대집행, 집행벌,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그 다음은 강제 징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 크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선에서 분류를 한번 해보고 지문의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입니다. 경찰상 강제 집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이미 경찰 하명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신체, 재산, 주거 등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찰상 강제집행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여러분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찰상 강제집행은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강제 징수입니다. 여러분 강제 징수의 전제는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강제 징수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는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신상 공개, 그리고 여러분들 공급 거부, 여행 제한,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 징수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과거부터 쭉 있어 왔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집행벌. 자, 집행벌은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경찰벌과는 구별된다. 예, 당연히 구별되죠. 자, 이러한 경찰벌과 병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이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의무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적인 부과도 가능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번이 5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집시법에 의해서 해산명령 불이행을 하면 해산조치하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해산조치는 직접 강제입니다. 해산명령 안 따르니까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해산시키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영업소 폐쇄조치. 여러분 이것도 직접 강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영업장 폐쇄 조치 안 하겠죠. 영업 중지 뭐 이런 것을 했는데도 계속 말 안 들으면 폐쇄하는 거죠. 직접 강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감염병 환자의 격리. 자, 여러분들 감염병 환자예요. 경찰상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건이 없죠. 그래서 즉시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격리 조치는 즉시 강제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모두 즉시 강제가 아니라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만 즉시 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3번. 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지개도 좀 펴시고. 자, 다음 여러분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설명 중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이번에 72기 경찰관부 시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들 세 문제 주요 영역이 나왔습니다. 불신검문, 보호조치, 경찰 장비. 여러분 나올 게 나왔죠?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미아, 병자, 부상자 등.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죠.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죠.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호조치할 수 없죠.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맞죠, 여러분? 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번에 고득점 받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위험 발생의 방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는 1번 경고. 맞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억류 또는 피난조치. 맞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이 뭡니까? 3번이 뭐죠? 직접 조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억류 또는 피난조치, 이건 여러분들 당사자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류 또는 피난조치의 대상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 이거는 경고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무기 사용이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죠. 불사기 및 최루탄, 그리고 무기, 그리고 살수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용 기록의 보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경직법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여러분 쉽죠? 5가 되겠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였죠.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손실보상 청구입니다.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죠. X.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디귿, 리을 2개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번에 보시면 경직법과 그 시행령에 의한 손실보상을 물어보고 있죠.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 여러분 책임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이 없는 자에는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줄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도 있겠죠. 그 제3자도 포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외한다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 제가 항상 지문에 괄호가 나오면 괄호 지문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다음 여러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이 거짓 또는 부정의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환수해야죠. 그래서 X입니다.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에서 7이죠. 자, 여기까지 맞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부재시 간단합니다. 위원장의 지명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결정 1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신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적절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7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2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경찰장비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자, 1번 볼까요?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맞죠, 여러분? 자, 재산은 포함되지 않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자,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입니다.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 뭐였죠, 여러분들? 현행범,
플러스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경찰 장군은.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 소요 사태,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맞죠? 공공시설의 위험 억제.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건 살수차죠. 자, 다음 여러분 사용기록의 보관. 여러분 사용기록의 보관 대상은 살수차, 불사기 및 최루탄, 그 다음 하나가 무기죠. 맞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이건 포함되지 않죠. X입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범인 주치자,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 방지.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손 묶어서 자살 못하게 해야죠. 수갑 또는 포승 사용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하게 되면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8번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법상 경찰구제법이죠.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취소소송이겠죠. 뭐 무효등 확인소송 등등도 있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1번을 보시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적절한 것 일단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예,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일반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M입니다.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행정심판뿐만이 아니고 특별행정심판. 대표적으로 뭐죠 여러분? 소청심사.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되죠. 맞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2번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그것을 넘겨서 청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불가쟁력에 의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가 일단 부적법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결이 있었어요. 즉 행정심판에서 부적법 사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단 재결을 해버렸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일단 앞에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했단 말이에요. 이 부적법한 사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 단계에서는 앞에 행정심판 청구 그 자체가 부적법했기 때문에 취소소송 역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은 쉽죠. 무효등 확인소송. 여러분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4번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옳은 판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주로 법률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9번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항상 출제되죠. 이번 72기 경감부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입니다. 5가지 기본 원리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 최대한의 부하? 뭐 맞죠, 여러분?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니까. 자, 다음 여러분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자,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상하 계층 간의 직무상 지휘 감독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명령 통일의 원리. 자,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의 명령. 보고 자체도 한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명령 통일 원리 적용되지 않죠. 의사결정은 상관 여러 명이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4번을 보시면 할거주의, 조직 할거주의, 부서 할거주의, 이기주의죠. 여러분 무조건 부정적 의미입니다.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30번을 보시면 경찰 예산 관리인데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이 주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산 제도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품목별 예산 제도가 나오네요. 아이템이죠. 아이템. 지출의 대상 성질을 품목화해서 그 품목화된 기준으로 세출 예산 금액을 분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품목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통제지향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계획과 불일치,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이건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니고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하다는 단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제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세부 사업별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다. 여러분, 기능의 중복은요, 기능의 중복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기능의 중복이 많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계획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기능 중복을 피하는 장점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연기준 예산제도. 작년의 예산제도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예산이 이랬다면 금년도에는 다시 0부터 잡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폐단을 탈피하기 위한 제도다. 맞죠, 여러분? X입니다. O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기준 예산 제도는 작은 정부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점감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에 보시면 일몰법, 다른 말로는 한시법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몰법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1번 문제 보시면 경찰 장비관리 규칙이죠. 경찰 장비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기고 탄약고부터 해서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무기 뭐 온갖 관리 방법 다 나오죠. 차량 관리 이런 것들도.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전자충격기. 자, 여러분들 전자충격기는 기본적으로 물품 관리관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휴대에서 사용이 편하게 하려면 운영부서에 대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차량. 그래서 여러분 이 차량을 차종으로 구별하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다음 여러분 차형은 대중, 소경다.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경찰기관의 업무용 차량. 여러분 이 업무용 차량은요 집중관리 원칙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이거는 한마디로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이죠. 맞죠, 여러분?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은 무조건 3월 말까지 소속기관 시도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장에게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죠. 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자, 무기 휴대자 중에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 회수 대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문 안에 강제적 회수 대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직무 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자, 정신건강 치료 필요자, 정서적 불안 상태자,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자, 여러분들 강제적 회수 대상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마 다 옳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2번에 보시면 경찰 보안관리죠. 우리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비밀 1급, 2급, 3급 뭐 대외비는 비밀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경찰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몇 급 비밀 취급권을 가집니까? 3급 다 가지죠. 3급 비밀 취급권을 가진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정보부서. 여러분 정보부서는 일반적인 3급보다는 뭔가 조금 더 중요한 문서들을 관리하니까 정보부서의 발령을 받게 되면 발령 임용과 동시에
2급 비밀 취급권을 가지게 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제한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한구역의 핵심은 출입 감시가 아니고 안내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역시 3번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그냥 해입니다. 그냥 해. 그냥 해를 끼칠 경우 2급 비밀 틀렸죠? 이 그냥 비밀이면 그냥 해면 3급 비밀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리고 2급 비밀은 막대 안에 뭐 이런 용어 개념으로 구분이 되죠. 자, 다음 여러분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에 보시면 경찰 행정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행정통제에서는 경찰 감찰규칙, 경찰청 감사규칙,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이러한 법률이 있죠. 자, 정보공개법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것. 자, 봅시다 여러분들. 1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는 문서로도 가능하고 말로써도 가능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말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이 같이 앉아서 공개 청구자가 말로 하는 것을 적어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X.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0일 플러스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연장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함정의 함정.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자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죠. 담당 공무원도 편하죠. 자, 다음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청구권자가 담당하죠.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4번은 경찰 감찰 규칙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감찰관 상급 경찰기관의 지시. 상급 경찰기관의 지시니까 감찰관이 다른 경찰기관을 감찰할 수 있는 걸 말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류감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감찰관. 자, 여러분 감찰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를 해야죠. 그럼 출석 요구는 감찰 조사 기일 3일 전까지. 무엇으로? 출석 요구서 또는 구두로. 자, 여러분 맞아요. 조사일 시 의무 위반에 통제할 수 있다. 자, 사안이 급박하면
즉시 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번 맞죠? 3번 질문 봅시다.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첩보, 진정, 탄원 등이 있을 때,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의무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찰 활동 착수 여부 결정, 이것도 당연히 감찰 부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뭐죠, 여러분들? 기관 통보 사건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결과 통보 전까지 감찰 조사, 징계 의결 요구,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맞죠, 여러분? 별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의 내용. 자, 여러분, 생활안전경찰활동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경비업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다른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다른 주제를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옳은 것. 자, 봅시다, 여러분. 기획입니다. 특수경비 업무. 자, 공항, 항공기 등 포함이죠. 국가 중요시설. 기획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신변보호 업무가 있죠.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맞죠, 여러분? 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실 거. 재산. 신변보호지 재산보호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혼잡경비 업무가 있죠. 여러분 생뚱맞죠? 혼잡경비 업무는 경비업의 대상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혼잡경비 업무는 경비경찰활동의 행사안전경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기계경비 업무.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에 도가 트셨죠. 기계경비 업무라는 것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 그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 감시하는 거예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시설에서 공부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은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6번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 36번에 보면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경비경찰활동 관련해서 경찰 비상업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안 나왔기 때문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필수 요원. 자, 몇 시간 이내에 응수해야죠? 1시간 이내. 자, 다음 여러분 일반 요원. 필수 요원 이외의 자조. 2시간 이내. 1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비상근무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생활안전비상 틀렸죠. 여러분 생활안전비상은 비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비상근무 가포네요. 가포.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연가중지 가용경력 당연히 100%까지 동원할 수 있어야죠. 왜? 가포니까. 자 다음 여러분 의료입니다. 의료 역시 연가중지 가용경력 50%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병원입니다. 자 여러분 병원은 가포 의료와는 다르게 연가중지가 아니고 연가억제입니다. 그리고 가용경력은 30%죠.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질문 볼게요. 자 여러분 작전 준비 태세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비상근무 업무가 가포, 의료, 병호, 그 다음 경계 강화, 그 다음 작전 준비 태세죠. 그런데 여러분 가포, 의료, 병호는 경력 동원이 인정되고요.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는 경력 동원이 필요 없는 비상 근무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경계 강화는 좀 여러분들 작전 준비 태세보다는 비상 업무의 정도가 높아서 이때는요. 출동 장비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전 준비 태세는 출동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태세 점검이 점검. 따라서 쭉 읽어보시면 4번 역시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36번의 정답은 2번인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7번 봅시다. 여러분 37번은 운전면허 결격사회. 여러분들 교통경찰 활동 관련해서는 1번 판례, 2번 도로교통법 관련 개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운전면허 결격, 긴급자동차, 뭐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엄청나게 많죠. 외울 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운전 몇 살부터 할 수 있습니까?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부터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19세 미만? 틀렸죠. 18세 미만이죠. 여러분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 받을 수 없죠.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문 내용이죠. 이건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맞죠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땡큐인 것은 다른 사람도 다 맞추겠죠. 자, 다음 여러분 3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이번에 1차 순정 채용 시험에서 집시법 문제 안 나왔죠? 이번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시법 문제도 점차적으로 판례 문제 출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절한 것. 자, 1번 볼까요? 5개 집회, 시위, 주최하려는 자, 신고서 접수겠죠. 신고서를
720시간 전, 24시간 전 틀렸습니다. 720시간 전, 720시간에서 48시간 전이죠. 맞죠, 여러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신고자에게 자, 여러분들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자, 여러분 접수증 교부를 12시간 이내에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즉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X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함정을 잘 발견하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을 보시면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보완 통보해야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완 통보는 12시간 이내 플러스 24시간 기한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5가 됩니다. 공식을 잘 생각하세요. 자, 다음 여러분 철회입니다. 철회. 철회 신고서. 여러분 철회 신고서 12시간 전입니까? 아니죠. 24시간 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집시법의 법률 조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번 볼게요.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 2명 그 북한 범죄자라고 해서 강제 북송시킨 거 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시의 적절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 자, 기업,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의 주소, 뭐 이런 걸 두고 있는 사람인데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죠.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그 외국 국민이죠,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국가에서 보호해야죠. 자, 보호 및 정착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 단위.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세대 단위로 할 수 있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 원칙 1년 이내입니다. 실무에서는 4개월 정도 보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주지 신변보호기간 5년입니다. 옵니다. 여러분 2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 국내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했다고 해서 모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내 입국 후에 3년 안에 여러분들 보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이번에 꼭 세심하게 보고 시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40번입니다. 자, 여러분 출입국 관리법 외사경찰 활동이죠. 상륙입니다. 상륙.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상륙은 1번 승무원 상륙. 여러분 며칠이죠? 15일 이내. 관광 상륙 3일 이내죠.
자, 다음 여러분, 재난상륙. 그리고 뭐 조난. 그러니까 긴급상륙이죠. 30일이죠. 난민 90일이죠.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자, 그럼 보십시오. 질병, 그 밖에 사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긴급상륙이죠. 긴급상륙의 기간은 30일 이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조난입니다. 아, 그래서 1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조난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난상륙이죠. 자, 여러분 재난상륙 며칠? 30일. 맞죠, 여러분? 그래서 2번 역시 옵니다. 자,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예, 여러분들 난민 상륙이죠. 난민 임시 상륙허가. 자, 며칠 범위? 90일. 맞죠, 여러분? 그래서 90일 맞아. 자, 그런데 이때 요건이 있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바로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죠. 관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광상륙이죠. 관광상륙이 5일입니까? 틀렸죠? 3일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9강 10강 수업을 통해서 서초동경찰학 제5회 적중 모의고사의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난이도 조절을 했고요. 이 정도 난이도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맞추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1타에두 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개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5회 적중 모의고사도 제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는 서초동경찰학 6회 적중 모의고사, 여러분 제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정말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꼭 응시하셔서 한번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인 제6회 적중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